지금부터 정치연구회 연구소 대안의 첫 번째 얼터너티브 렉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보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 안효상입니다. 예,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소와 오늘 진행될 얼터너티브 렉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2015년 말에 설립된 독립연구기관이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를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워킹 페이퍼나 이슈 페이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이렇다라는 주로 경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팟캐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이 좀 일방향적인 통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작년 말로 이렇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독자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양방향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얼터너티브 렉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렉처를 진행해 주실 금민 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2015년 말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저희 소장을 맡아서 연구소를 이끌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독일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셨습니다. 특히 근대 정치 철학에 관한 전문가이시고요. 하지만 독일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시면서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정책 대안들에 대한 관심도 끊임없이 가져오셨고, 다양한 정책 제안,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이론 작업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강의에도 그런 작업의 연장선상이 있는데요.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전환적인 산업정책, 오늘날 다양한 전환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도 산업정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모델과 결합할 때 더 정의롭고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공유 지분권 모델과 결합시켜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환적 산업정책과 공유 지분권 모델에 관해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 모시고 첫 번째 얼터너티브 렉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 얼터너티브 렉처 1회를 맡게 된 금민입니다. 주제는 전환적 산업정책과 공유지원권 모델이고요.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적 산업정책은 공유지원권 모델을 어떤 필수적인 구성 부분으로 한다라는 게 아마 주장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이 아마 될 겁니다. 그것도 분석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전환적 산업정책이 과연 뭔가, 여기서 전환은 뭐고, 뭐 산업정책은 어떤 것인가, 또 산업정책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렉처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는 대중강연에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회, 3회, 4회로 이어지는 렉처가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런 정책 대안 모델과 관련된 강연 또는 뭐 설명은 사실은 개략적으로 전체 얼개와 개요를 보여주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경제 이론적으로 더 치밀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기획 모델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 기획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는 전체의 틀과 개요를 중심으로 짜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환적 산업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왜 이러한 종류의 정책 대안이 필수적이 됐는가, 기술혁신의 당면 국면의 특이성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공유지분권 모델이 왜 전환적 산업 정책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인가의 문제를 따질 겁니다. 물론 이 목차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마무리쯤에 가서 그러면 그런 종류의 공공 투자를 위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가 문제를 짧게 예시적으로 좀 정도로 다뤄볼까 합니다. 전환적 산업 정책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전환 또는 뭐 대전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기술 혁신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 콘드라티에프 파동 또는 슌페터의 S형 곡선 같은 굉장히 경제학에서 오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킨다.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바뀐다라는 패러다임인데요. 근데 사실은 사회 구조의 혁신 없이는 기술 혁신도 정체된다라는 정반대의 문제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환이란 기술, 사회, 경제 전 영역에 걸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을 통해서 사실은 생산과 유통, 분배의 이 전체적인 질서가 바뀌는 새로운 단계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의 어떤 정체 국면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IMF나 OECD도 도대체 이런 정체 국면의 원인이 뭔가를 갖다 파고들기 시작했고, 2014년에 OECD, IMF가 공히 인정한 게 불평등은 성장의 제약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한 사회일수록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IMF는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성장을 제약한다. 정책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앞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대대적인 파괴적인 기술 혁신, 디지털 기술 혁신이죠. 플랫폼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던 데이터 경제라든지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은 불평등을 증대시킨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전보다 더 불평등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고 그리고 이 이익의 분배 원칙이 바뀌어야 된다. 이익 분배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전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왜 전환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도전 과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도전 과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 두 가지는 이 경제 사회적인 어떤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국가나 다 부딪히고 있는 전 지구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도전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는 디지털 전환이란 대격차인데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여기서 조금 낙후하면은 5년, 10년 이후에는 이 격차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대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그린 디지털 이중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기인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혁신이 불가능하고 전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전체적인 전환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산업 정책의 필요성.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혁신도 민간이 하고 일자리도 민간이 만들고 사실 1차적인 소득은 임금이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 주도 혁신의 어떤 한계가 사실은 계속 있었고 늘 있었고 오늘날 와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리스크, 위험이 굉장히 많다. 투자 위험이 많다. 그래서 사실상 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도 투자하지 않는다. 위험을 회피한다. 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결과죠. 결국 단기적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 전망 시가총액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해서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혁신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주도의 어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일단 장기적인 어떤 인내 자본을 제공한다라는 거고, 혁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창출하고, 그리고 크라우드인 민간의 혁신 활동을 갖다가 촉진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탈규제, 어떤 타겟팅에서 어떤 산업 영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서서히 퇴출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산업 영역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또는 감세를 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민간 주도 혁신의 한계가 극복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로 슈페터리안들, 뉴 슈페터리안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공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적 목표에 따라서 어떤 임무지향 혁신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산업 정책,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험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인내 자본을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 최초의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산업 정책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 결국 혁신 수익의 기업 독점으로 이제 귀착이 될 경우에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위험은 사회화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마츠카토와 같은 슌페트리안뿐만 아니라 스티글리츠도 위험감은 사회화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방식의 조건 없는 공공투자는 좋지 않다. 조건 없는 공공투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공공투자는 필요하지만 기업에 퍼주는 식의 공공투자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불평등이 생산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경제 정체가 나올 거고 사회체제 전환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불평등하면 불평등할수록 모든 경제학이, 모든 주류 경제학이 제1의 목표로 이야기하는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가적인 어떤 혁신 잠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체제가 수립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정책의 역진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고 사실은 산업자본주의 이후로 뭐 디지털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에 이르러서는 산업정책 자체가 굉장히 역신적인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공공투자의 고용 유발 계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즉
국가가 공공투자를 하면서 일자리가 몇만 개가 생산이 된다, 몇십만 개가 생산이 된다, 심지어는 몇백만 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예측은 지켜진 적이 별로 없죠. 그리고 오히려 고용 유발 개수는 계속 떨어진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산업정책은 공공투자가 일자리를 만들었고 최소한 임금 형태로 분해가 됐죠. 그런데 고용 유발 개수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임금을 통한 어떤 소득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산업 정책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걸 저는 이제 전환적 산업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때 전환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혁신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혁신이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까지 혁신되는, 사실은 새로운 단계, 새로운 어떤 혁신 체제로 탈바꿈되는 것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은 전환을 만들어내는 산업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실은 미션을 정하고 예를 들어 기후위기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등등 미션을 정하고 그런 임무에 적합한 임무지향 혁신의 담당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후위기 해결 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불평등의 완화와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국가가 최초 투자자로 나서고 장기적 인내 자본을 제공하고 과감한 수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한다. 이게 전환적 산업 정책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많은 슈페터리안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린 마리안네 마츠카토 영국에 있는 경제학 교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조금 예외적이죠. 수익 분배가 사회로 돌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혁신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환적 산업 정책은 혁신 수익의 분배 차원의 전환 역시 포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혁신 수익을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 정책의 역진성을 해소해야 된다. 국가 공공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 커졌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게 됐는데 사실은 최초의 국가의 공공 투자, 최초 투자가 없었으면은 성립할 수 없었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 전체를 갖다가 후발 수익 전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위험 없는 시 만들어지는 수익은 전부 사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의 역진성, 그리고 고용 일자리 창출은 계속 그 전보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임금으로도 분해되지 않는 더 심각한 역진성이 산업정책 안에,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산업정책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는 문제죠. 제가 제안하는 거는 공공투자 수익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투자를 지분화하자. 그래서 공유부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부 기금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환적인 산업정책이란 임무지향 공공투자, 예를 들어 기후위기에 투자한다, 전기화에 투자한다, 탈탄소화에 투자한다, 그리고 그 투자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공유지분형 분배 모델을 결합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네, 물론 전환적 산업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책 조합 없이는 투자 정책만 가지고 이 목표 또는 미션을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탄소세와 지대 추구 경제에 대한 과세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공공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 또는 기본 사회 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을 일종의 가능한 정책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가장 중요한 미션을 기후위기의 해결이다라고 정했을 경우에 공공투자는 투자 정책이죠.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정책인데 만약에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래서 탄소 가격을 인상시키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게 시장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반대로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탄소세를 적게 물게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런 식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재설계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투자와 탄소세를 전제로 한 시장 메커니즘이 매우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투자와 탄소세가 일종의 투 트랙이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반드시 이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된다. 상호 보완적인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탄소세수를 에너지 전환 기금에 쓰는 거 어떠냐라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이 필요한 투자 기금의 규모는 상당히 막대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탄 화력 발전소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어디 해상 풍력 하나를 짓는다. 40조 가량 들어갑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하나 없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 투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있죠. 전력망, 예를 들어 태양광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전력망의 분산화, 직류화, 지중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배터리 산업은 한국 기계 발전했다 하지만 분산화, 직류화, 지중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탄소세수 15조에서 30조 가량을 걷어서 이걸로 공공투자,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 재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 탄소세수 자체는 감축 효과가 발생하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조세 귀착 문제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고 그리고 탄소세 세율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거다. 그리고 결국은 기업이 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무는 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조세 저항을 해결하려면은 사실은 탄소 배당이 필요하다. 탄소 세수는 거의 대부분을 탄소 배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금은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 3분의 2, 65% 정도를 배당하고 있고 캐나다의 탄소 세수의 90% 정도가 국민에게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기금의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녹색 양적 완화와 같은 이제 주장들인데요. 사실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별도로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대 추구 경제에 대한 과세인데요. 토지보유세의 탄력 운영을 통해 가지고 지대 추구 경제를 억제하고 혁신 추구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한다라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을 이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 주도의 이 전환 기금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한다. 지대 추구 경제를 혁신 추구 경제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네,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민간 주도 혁신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위험을 회피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단기 수익률 중심의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어떤 벤처 캐피탈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주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금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공투자 중심의 최초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가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근데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현재 진행될 산업정책이란 전부 다 역진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성장 레짐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을 하려면 공유지분 모델과 결합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분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국민한테 배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혁신의 당면 국면의 특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가라는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전환적 산업 정책이 왜 필요한가와 긴밀히 잇따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이란 어떤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국면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고, 가끔씩 회복됐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전의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활력을 매우 잃었습니다. 물론 최근 2, 3년 가량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도 사실 활력 있는 경제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따르자 그러면은 콘드라디에프라든지 슌페터 파동 이야기죠. 기술혁신 잠재력이 소진이 되면 장기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2008년 이후 국면에 대한 저의 어떤 판단인데요. 거꾸로 장기 침체가 혁신 투자를 유도했다. 2008년에 이 금융공황이 오고 금융 수익률이 극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벤처 캐피탈을 형성하고, 그래서 자금 흐름이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데로 흘러가고, 그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어떤 추진력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장기 침체가 혁신 투자를 유도한 거고, 그리고 기술 혁신을 또 촉진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을 엄청 촉진했고, 우리도 뭐 오늘 줌 미팅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은 뚝뚝 떨어졌죠. 마이너스 성장, 전 세계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건데, 그런데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기술 혁신이 더 가속화됐다. 근데 기술 혁신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인데, 세계 자본주의가 새로운 황금기로 접어드는 어떤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는 걸 좀 섣부른 기대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몇몇 혁신적인 개별적인 혁신 기술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어떤 S곡선의 전환점에 도달했다, 또는 이미 시장 지배적인 기술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S곡선에 대해서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혁신 기술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아직 좀 미달해 있는 상태다. 그 속도 역시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 전환적인 어떤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가속화에 페달을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속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낙후한 사회 경제 체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혁신의 정체는 사회 경제 구조의 정체로 인한 거고, 전환적 산업 정책이란 이 사회 경제 구조의 정체를 해소하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산업 정책의 역진적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익 분배 모델과 결합할 경우에 그때야 비로소 전환적인 산업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슈베타의 S형 곡선인데요. 저 굵은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가 2% 이하다가 갑자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점유율이 늘어가지고 시장 지배적인 기술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경로는 앞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직전에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기술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티핑 포인트를 전환점을 갖다가 넘어섰고, 그러나 전체적으로인 수준은 그 직전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다만 이 상태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정체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 겁니다. 이 역시 이제 S자형 곡선에 대한 건데, 기존의 산업 구조가 있고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로 이제 바뀌는 건데, 두 가지 충격이 있죠. 하나는 거대한 사회적 도전 과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글로벌하게는 이제 기후 위기이고, 그리고 발전된 국가에서는 대격차를 낳을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 이런 걸 거고요. 그 외에 인구 노령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인 도전 과제들이 건강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문제라든지, 보건 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어떤 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두 가지 어떤 힘이고, 그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이 S자형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산업 전체가 리포지셔닝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 경로 의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기술 혁신의 특이성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 한계에 의한 정책, 기술 그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한계에 의한 정책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만 이 기후 위기를 위한 어떤 그린 테크놀로지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 이 시장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전환점을 지나서 비약적으로 80%, 90%의 점유율을 갖는 방식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환적 산업 정책은 그냥 단순히 미션을 설정하고 거기에 돈을 퍼붓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공유지분권 모델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유지분권 모델은 수익을 기본소득 형태로 사회 구성원한테 분배하는 모델이죠. 뭐 그 이전에 이 공유지분권 모델의 의의를 따져보기 전에 뭐 기본소득, 뭐 조세로거든 조세형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잠깐 짧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세형 재분배 모델의 일종이겠죠. 뭐 그전에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에 충당하던 했는데 전통적인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전 국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분배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의 재분배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를 생각해 보면 신자유주의를 염두에 둔다면 왜 적절한 재분배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 신자유주의 이후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대략 10% 정도 떨어진 건데요. 신자유주의 이전과 이후가 즉 임금으로 GDP 중 임금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한 10% 정도가. 왜 그렇게 됐는가? 뭐 거의 모든 노동 경제학자들, 특히 계량을 하는 노동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 중간층이 공동화됐다. 그리고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충격이 왔고 중간 숙련 일자리가 공동화됐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때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만 늘어나지 중간 숙련 일자리는 아예 늘어나지 않는다. U자형 곡선이죠. 또는 전반적인 저임금화. 이제는 뭐 고임금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신규 일자리는 전부 다 저임금 일자리. 뭐 우리가 매우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플랫폼 노동의 확대 같은 게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저임금화 되더라. 이런 시대에 특히 인구의 3에서 10%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탈빈곤 정책보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소득 격차를 비례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즉 기니 계수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재분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형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자동적으로 전환적 기술 경제 체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불평등하면 경제 성장이 안 되죠. 그런데 평등만으로 새로운 혁신 체제로 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케인즈주의적인 분배 정책이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장기 정책 레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새로운 사회 정책이란 생산된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뭐 조세를 통한 재분배였죠. 조세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생산된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의 창출 그 자체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뭐 마츠카토의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기업가형 국가 또는 미션 이코노미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1962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정부는 260억 달러의 공공 투자를 했고요. 이 기술 개발 수익은 사실은 사기업이 독점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디지털 기업들이 다 이런 기업
공공투자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기술을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등장하죠. 기업만 가치를 창조한 게 아니라 국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 창조자였는데 오직 기업을 위해서 가치 창조한 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 국가고 사실은 이 재원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건데 기업을 위해서 가치 창조한 꼴이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려는 분야에 국가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이 따라온 이후에 기업이 전체를 갖다가 다 가지게 되는 그런 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은 사회적 역진성은 기술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현재의 기술 혁신이 특히 매우 파괴적인 어떤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이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2050년까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비참한 사회로 가게 되고 사실은 기술 발전의 방향 역시 해방적 방향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방향으로 만들게 된다. 사회 경제적 문제, 쉽게 얘기하면 수익의 분배의 문제, 투자 수익의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산업 정책은 나쁜 길로 가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 경제의 본래의 목표인 과제를 해결한다. 주어진 임무를 해결한다. 라는 문제 역시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기 정체의 원인이 혁신 잠재력 소진이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만 얘기하자면은 90년대에 이루어진 변화,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였죠. 그 2008년 이후에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인데, 저 구글의 시대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구글로 이 기술 패권이 이제 이전이 되는 건데, 즉 알고리즘 만들고 그때의 용어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 또는 데이터 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디지털 전환은 2008년 이후 구글과 페이스북이 등장할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시대부터 꾸준히 추진이 된 거고 혁신 잠재력은 소진된 게 아니고 더 강력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에는 정체가 왔습니다. 이 정체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 사회의 분배제도, 우리 사회의 금융제도, 우리 사회의 화폐제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적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죠. 한편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지식 경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데이터 경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 그린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사람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기존의 제도 또는 기존의 산업 구조, 기존의 분배 구조와 부정합하거나 부정렬하거나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합, 부정렬 충돌 때문에 더 이상의 혁신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혁신의 방향 역시 해방적인 게 아니라 억압적인 방식으로 탈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제도의 개혁 없이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생산 방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적 산업 정책과 공유 지분 모델을 갖다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국가가 대전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전환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투자한 공공투자 지분을 획득하고 장기 투자를 장기적인 인내 자본을 제공하고 향후 그 수익을 국민들한테 분배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본소득 재원 모델 중에서는
공유부 기금 모델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출이 돼 있었고, 심지어 알래스카 연구기금처럼 실현되어 있는 게 매우 유력한 제어 모델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 주 같으면은 석유 채굴 수익을 금융시장에 투자해서 그 수익의 총 수익의 약 50% 정도는 다시 투자하고 50% 정도는 알래스카 주민한테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당을 합니다. 여러 나라의 이제 국부 펀드가 있고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는 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 기본소득 형태로 배당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알래스카 연구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유부 기금에 대한 이 구상들이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말로는 사회부 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셜 웰스 펀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모델은 랜슬리의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국민 모두가 공공투자에 대한 지분을 국민 모두가 가지고 배당권을 행사하는, 매년 배당을 받는 국민부 펀드, 그리고 이 의료, 교육 등 보편적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투자부 펀드, 그리고 뭐 공공개발 토지를 확보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식의 지역부 펀드, 이 세 종류로 구성을 합니다. 해서 적어도 이제 국민부 펀드 같으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한테 n분의 1로 나눠 주게 되는 거고, 사회투자부 펀드는 기본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어쨌건 굉장히 많은 공유부 기금에 대한 이 설계 또는 이론적인 탐색 등이 있고, 최근에 가이 스탠딩이라는 기본소득 굉장히 유명한 기본소득 연구자도 공유부의 약탈, 우리 연구소의 안현상 부소장이 번역한 책인데요. 이라는 책에서 공유기금 조성안을 맨 마지막 장에 쓰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공유부 기금을 공공투자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기금은 전환적 산업정책의 새로운 분배 모델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만 우리가 전환적 산업정책이라고 부를 때 그 전환이 단순히 뭐 전력망 혁신이라든지 단순히 그린 테크놀로지 몇 개를 국가가 돈을 쓴다든지 단순히 뭐 몇십 조를 갖다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환이라는 말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사회와 기술, 사회와 경제, 기술과 사회 경제 이 양 측면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지분권 모델의 의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지분권이란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일종의 총유죠. 국민 모두가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소유권적으로 착근된 기본소득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형 기본소득과 이 점에서 굉장히 구별이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제임스 미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1989년 책에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체 주식 자산의 대략 50%를 국가가 소유한다. 근데 국가는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50%가 엄청 많은 거죠. 국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배당권만 행사한다. 그럼 뭐 사실 뭐 법인세의 50%, 법인 세율이 50%인 이런 체제하고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대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세를 걷는 것과 소유권, 지분권을 획득하는 건 좀 다르죠. 소유권적으로 착근된 모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누구한테 배당하느냐? 당연히 국민한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본소득으로 사회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준다라고 이제 제임스 미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국가의 지분 소유권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국가 재정 충용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업이 대단히 큰 이익을 낳는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충용에 들어가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쓰는가는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가 결정한다든지 예산 법률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결정하겠죠. 어쨌건 국가의 재정 충용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조세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배당이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기업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듯이 국민 모두가 배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퍼블릭이 더 퍼블릭이 그러니까 정부죠.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그 수익에 대해서 처분권을 행사하는 퍼블릭 오너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부 마음대로 하는 그 수익을 국민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카먼 오너십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본소득 제휴 모델과 비교할 때 공유지분권 모델은 소유권적으로 착근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소유권적 착근을 어떻게 이 정책적으로 설계하는가가 이제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환적인 산업 정책을 위한 공공투자와 공유지분 획득을 갖다가 결합시킨다 그러면은 공유지분권 모델은 이 산업 정책이 전환적 성격을 획득하기 위한 매우 유효적절한 분배 모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공공투자 역진성을 해소하고 정부가 돈을 나눠주긴 하는데 기업이 일자리는 별로 못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나눠준 돈은 위험을 회피하는 데 쓰였고, 위험이 제거된 다음에는 기업만 이윤을 독차지하는, 수익을 독차지하는 그런 역진성이 해소되고 불평등이 완화되고, 특히 자산 불평등 문제 우리 따를 필요가 있는데, 피케티 등이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내면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민간 자산의 증대와 공공 자산의 감소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공 자산을 늘린다, 그리고 그 늘린 공공 자산을 또 역진적인 산업 정책에 또 투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불평등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민간 자산 증대에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산 증대를 위한 어떤 기름을 붓는 게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공자산을 늘린다라는 말을 우리는 공유 지분권을 확대한다, 퍼블릭 오너십이 아닌 카만 오너십을 늘린다라는 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 조세형 재분배 모델을 넘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사회정책이 됩니다. 사회정책이란 지금까지는 사회가 생산한 부를 재조정하고 재분배하는 것이었죠. 전통적인 복지정책도 그렇고 조세형 기본소득도 그렇고, 일단 생산한 부를 조세를 걷어서 재분배하는 겁니다. 진위계수를 줄인다든지 5분위 계수, 10분위 계수를 줄인다든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죠. 근데 이 전환적 산업 정책과 연동된 공유지분 모델이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수준의, 즉 부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회정책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모델을, 즉 공유지분권 모델과 결합된 전환적 산업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국가 역할이 지금까지의 국가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션 오리엔티드 가버먼트, 뭐 저 개념 역시 뭐 마츠카토, 페레스 마츠카토의 개념인데요. 시장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거대 도전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같은 거죠.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버먼트, 정부가 임무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뭐 태양광 투자라든지
전력망 투자라든지 등등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새로운 어떤 뭐 나트륨 배터리 예컨대 R&D 투자라든지 뭐 등등등 미션을 설정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최초 투자자가 돼서 크라우드인 뭐 한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그 분야에 대해서 민간 투자가 흘러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가치를 창조한다는 거죠. 국가는 민간이 조세 국가의 원리라는 게 그런 거죠. 가치는 민간이 시장에 창조하고 세금을 걷어서 조세로 국가가 이 공공적인 영역에 비용을 조달하는 거죠. 국가는 비용이다라고 경제학은 생각해 왔지만 사실 국가는 가치를 창조해 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계, 미국의 아폴로계에서 시작된 R&D 투자가 결국은 구글, 페이스북까지 이어지듯이 또는 제약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국가가 기여해서 만들어진 가치 창조는 뭐 사실은 거대 기업이 다 가져간 거죠. 아래로 흘러내려오지 않았다. 직접 분배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자리와 임금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내려올 수도 없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시장 창출이죠. 있는 시장의 픽싱, 있는 시장의 고착화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정책 변수를 통해 갖고 카본 프라이싱, 그러니까 탄소 가격 정책도 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있는 시장에 고착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제품 가격이 비싸게 돼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공공 투자가 들어간 부분에 이 수요 창출에도 국가가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카만 오너십을 확대해 간다. 모두의 소유권을 확대해 가고 그 모두의 소유권을 통해서 혁신 수익을 분배한다. 물론 이때 분배는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라는 형태, 즉 달리 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분배가 돼야 되겠죠. 국가가 공공투자한 건데 누구는 많이 하고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는 건 좀 어색한 일이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 대체 좋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투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도 세금으로 걷어서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뭐 예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저는 그린 양적 완화를 지지하고요. 녹색 양적 완화. 국채 발행하는 게 깔끔한 방식이다. 상당히 많이 드는 건데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이 투자 정책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경우에 이게 순환 사이클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조세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특히 미국의 이제 이론 모델 설계에서 공유부 기금과 관련된 미국 모델들을 보면은 조세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조세가 시가총액제죠. 일정한 시가총액 이상을 넘어서면은 얼마당 얼마씩으로 조세를 형태로 걷는데 주식 납부, 물납하도록 한다.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받자. 기업 공개세, IPO 할 때 IPO 한번 하면 난리 나잖아요. 인터넷에 난리가 나죠. 신청하려고 자기도 주식 한 주 얻으려고. 기업 공개를 할 경우에도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사실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건데 이 경우도 주식으로 물납하는 기업 공개세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고 인수합병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인수합병세를 주식 형태로 주식 납부 형태로 뭐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빅데이터 공동소유권에 관한 어떤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이각에서 뭐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가 지분을 확보하고 확보된 지분에 따른 수익을 국민한테 배당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좀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하려면 못할 이유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제가 간략하게 예시적으로 든 어떤 여러 가지 재원 방식이고 아무튼 공공투자가 필요한 특히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 공공투자가 가지고 있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더 심각해진 역진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공유지분 모델을 이 산업정책의 분배 모델로 결합시킨다 그러면은 그때야 비로소 전환적인 산업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첫 번째 얼터너티브 렉처, 그 전환적 산업정책과 공유지분권 모델 모두 마칠 텐데요. 예, 그 발표해 주신 금융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 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계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미디어 데모스 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해 주신 미디어 데모스 팀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정치연구소 대안에서도 엄 실장님 이게 준비해 주시라고 고생하셨고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얼터너티브 렉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